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극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연속성. 자,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실제로 연속성은 난이도를 올리면 엄청 높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뭐 이제 기본적인 개념 문제니까 이 정도 연습하시고 이게 돼야지 뭐 심화되는 학습도 가능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연속성에 대해서 정의를 할 텐데 연속이 뭐냐? 연속. 그냥 간단히 볼까? 연속이라는 것은 그냥 이어져 있다는 거지, 이어져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함수의 극한이니까 계속 그래프 상에서 보시는 거야. 아, 그래프가 쭉 이어져 있다. 그럼 연속인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뚝 끊겨 있어, 이렇게. 이런 것들은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런데 수학적으로 이 연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를 보시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보실 건 이제 연속에 대한 정의야. 연속의 정의다.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뭐 이건 실제로. 자, y는 fx가 있는데 y는 f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x equal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함수값이 아니고 함수값, a를 집어넣었을 때 값,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그 a라는 점을 향해 갈 때의 무슨 값?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이것이 존재한다. 다시 1번 무슨 값이라고요? 함수값입니다. 두 번째 이거 무슨 값이라고? 극한값. 그럼 이 극한값이라는 거 조금 더 들어가 볼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함수의 극한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치?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같아야 돼. 그래서 극한값 존재해야 된다고. 그럼 세 번째 뭐냐? 위에서 말한 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연속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1번, 2번, 3번이 모두 만족될 때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연속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야. 1번, 2번, 3번이 모두 만족됐을 때 우리는 x equal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함수값 존재야, 극한값 존재야. 그 다음에 두 놈이 같아야 돼. 되겠어? 자, 근데 우리 나중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3번을 조금 더 해석해 볼게요. 자, fa는 함수값이래. 근데 이거 극한값이잖아. 근데 극한값을 우리가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는 거 맞나? x가 a를 가는데 a에서의 우극한과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a에서의 좌극한 이 같다. 이게 지금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가 걔가 얘랑 같을 때 우리는 얘를 연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결국에 얘 존재하고 얘네가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모두 만족해야 된다. 연속에 대한 정의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첫 번째 개념 3에 나와 있는 함수의 연속, 그 첫 번째가 그 얘기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가 3개 등장해 있잖아. 그래프가 3개 등장해 있는데 얘네가 지금 불연속이야. 왜 불연속인지가 여러분이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자, 1번 봐봐. 1번은 A에서 뻥 뚫려 있지.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 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불연속인 거지. 불연속이 되는 사유도 다 아셔야 돼. 2번 봐봐. 2번을 보시면 A에서의 함수값 존재해. 색칠이 돼 있잖아. FA라고 존재하죠. 그러면 A에서의 우극한과 A에서의 좌극한의 목표가 떨어져 있잖아.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잖아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금 불연속인 거라고. 맞죠? 세 번째 봐봐. 세 번째 보시면 함수값 존재해. A에서 함수값 색칠이 돼 있죠. FA. 좌극한, 우극한의 목표가 똑같아. 링으로 연결돼 있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지. 얘는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불연속이 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왜 불연속이 되는지까지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연속함수의 성질인데 이 연속함수의 성질은 조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간단히 정리해볼게. 일단은 자, fx하고 gx가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면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래. 그 구간에서 다음 함수들도 연속이다. 일단 구간이라는 부분에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상수배 하더라도 일단은 연속이다. 뭐 나눗셈은 분모가 0이 아닌 값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또 할 거 아니야. 그 아직 극한 파트에서 합성함수는 안 했는데 합성함수 부분이 약간 이제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뒷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연속함수의 성질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뭐 상수배를 하거나 나눗셈을 할 때는 0이 아닌 값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연속이 된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연속에 대한 정의 완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개념사의 중간값 정리가 나와 있는데 중간값 정리는 뒤쪽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핵심 17번부터 다시 볼게요. 자, 17번 문제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놨어. 17번 문제 한번 보시죠. 함수 y는 fx가 0과 4 사이, 0하고 4는 포함되지 않는 거지. 0하고 4 사이에서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의 개수를 A.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개수를 뭐 A라고 한대. A가 있다. 그 다음에 불연속. 자, 불연속 개수를 문제에서 B라고 한대요. 이때 A 플러스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가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 먼저 보자. 이거부터 볼까? 불연속. 끊어져 있다 그 말이지. 자, 그럼 0과 4 사이에서 끊어져 있는 부분을 봤더니 1 어때? 끊어져 있잖아. 2 어때? 끊어져 있잖아. 이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끊어져 있는 거지. 불연속이지. 3 이어져 있죠. 4는 어차피 포함되지 않으니까 0하고 4는 보지 않으셔도 괜찮고. 아, 불연속점에 대한 개수는 2개가 있는 거죠. 끊어져 있는 점의 위치를 찾는 거지. 2개. 그럼 이번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몇 개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자, 1부터 볼까? 1. 자, 1이란 점에 대한 좌극한은 어딜 향해 가지? 1이란 좌극한은 이 점을 향해 가겠죠. 1이란 놈의 우극한을 봐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쭉 타고 오잖아. 여기를 향해 가겠지. 아,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목표가 다르므로 여기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맞아? 2 볼까? 2. 자, 2에서의 좌극한부터 보자. 좌극한 쭉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죠? 그 다음 2에 대한 우극한 쭉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지. 아, 목표가 동일하게 가고 있잖아. 다시 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3번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동일한 점을 향해 가니까 여기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1이라는 점 1개가 되겠지. 1개. 맞습니까? 개수로 1개, 여기선 2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18번 문제, 19번 문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18번 문제도 별표 하나 하시고. 자, 18번 문제 보시면 fx가 지금 2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개의 구간이 뭔가 봤더니 x 플러스 1에 x제곱에 대한 ax 플러스 b인데 얘는 x가 1이 아닐 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2다 라고 돼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밑줄 진하게 밑줄 치세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래. 자,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그럼 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을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의 정의가 뭐야? 마이너스 1에서의 무슨 값과 함수 값과 마이너스 1에서의 무슨 값?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서 걔네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이게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의 정의라고 지금. 자,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째려봐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은 얼마래? 얘는 2래. 맞아요? x가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가. 극한이야. 마이너스 1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을 때 fx는 얘인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씁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fx는 얘라고. x 플러스 1분의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우린 이 빨간색을 풀어주면 답이 해결되는 거지. 근데 이 빨간색을 잘 보시면 어디서 본 건데. 분모가 0을 향해 가요. 근데 수렴해. 그럼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돼. 이 미정계수 결정에 대한 문제잖아. 맞아? 앞 챕터에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던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는 옆에 메모만 해주세요. 이 문제 이제 미정계수 결정으로 바뀐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0분 0꼴 분자가 0을 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꼭 해보시고 잘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앞에 거 꼭 보셔야 돼. 문제 15번, 뭐 그쪽 14번 그런 문제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9번 문제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19번도 역시 별 해두시고요.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자, 밑줄 하나 칠게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그 함수 fx가 얘를 만족한대요. 앞에 게 충분히 복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18번이나 19번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야. 이때 상수 a, b에 대한 곱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네요. 자, 갑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지금 연속이래.
이게 힌트야, 이게. 왜 1이 나왔을까? 1에서 관찰하라 그 말이라고. 1에서 연속임을 관찰하세요. 그러면 1에서 연속임을 관찰하려면 우리가 1에서의 함수값이랑 1에서의 무슨 값? 그렇지. 1에서의 극한값이 같은가만 보여주시면 된다고. 맞죠? 그런데 1이 얼마다? 얘는 2라고 돼 있네, 문제에서. f의 1의 값은 2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 x가 1을 향해 가. 1이 돼, 안 돼? 1이 안 돼. 1이 안 돼. 1이 안 돼. 그럼 1이 아닐 때 얘 나눌 수 있잖아. 그럼 fx가 뭐가 된다? x-1분의 a의 x제곱에 플러스 bx가 되는 거지. 얘를 여기다 써주라 그 말이야. 그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분의 ax제곱에 플러스 bx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문제 다시 봐봐. 분모가 0을 향해 가요. 근데 수렴해. 그럼 분자도 당연히 0을 향해 가야 된다고. 맞아? 자, 앞에 문제랑 유사한데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볼게. 자, 분모가 0을 향해 가는데 얘가 수렴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을 향해 가야 돼. 분자. 1 집어넣었어요. 걔는 a 플러스 b인데 그놈이 0을 향해 가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이 뭐 하지? 대입을 해주시는 거야. x-1에 여기 ax 제곱에 b 자리에 마이너스 a 대입하니까 이 마이너스 a 들어가니까 공통인수 ax 끄집어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값이 얼마다? 2가 돼야 된대. 여기 쳐내고 1 집어넣으시면 a가 되죠. a 값이 1에 a가 2니까 b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해서 여러분이 a, b의 값을 찾아내시면 되겠다. 됐죠? 18번, 19번 결론은 미정계수 문제로 귀결된다는 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21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까다로워했던 또 수원에서 우리가 한번 구경했던 그래프를 그리시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자, 20번, 21번 얘는 그래프야. 그래프 그리기. 자, 그래프 그리기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틀을 잘 보세요. 20번 문제 함수 fx가 지수꼴에 대한 극한 문제야. 맞아? 21번 봐봐. 함수 fx가 지수꼴에 대한 극한이지. 근데 걔네에 대한 뭐 불연속을 관찰하고 그런 문제래. 무조건 그래프 그리셔야지만 해결이 된다.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냐? 이게 어렵지 않아. 차분히 해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자, 보겠어요. 자, 20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20번 문제부터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에 대한 2n승분의 x의 2n승 마이너스 플러스 요놈의 불연속 점의 개수를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입니다. 불연속점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 그래프 그리시면 돼. 자, 이 개념을 먼저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자. 지수꼴에 대한 극한이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인데 미세에 대한 범위를 알아 몰라? 모르면 무조건 몇 가지? 4가지야. 미시 1보다 클 때, 미시 1일 때, 미세에 대한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미시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4가지로 반드시 나눠서 보시라고 그랬지?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앞에서 했던 것들이니까 다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큰 거 대략적으로 3 정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하고 얘만 살겠지. 얘는 뭐 무시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x에 대한 2n승 약분시키면 결국에 남는 건 x가 되는 거지. 3 대입했어. 그 3이란 건 내가 그냥 일부러 그냥 임의의 숫자를 하나 대입해 본 거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으니까 x를 그대로 살리셔야 될 거고요.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얘는 2분의 1인 걸 쉽게 알 수 있죠. 2분의 1 정도 대입하면 지수꼴이니까 0. 지수꼴이니까 0이 되겠지? 그럼 1분의 0이니까 0이 될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데 짝수승이죠. 그럼 여기 1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데 여기 홀수승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얘네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마무리해 주면 되겠다. 자, 됐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위치를 좀 그려두시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자, 첫 번째 구간은 큰 작작이지?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이게 지금 y야, y 다. y라고 보시면 돼. y는 x라는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쫙 그려주시면 된다고. 근데 걔가 어디에서 그려진다? 1보다 큰 쪽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려진대. 그럼 여긴 안녕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맞아?
자, x에 1을 집어넣어 봅니다. 1 집어넣으시면 2분의 1이란 값에다가 여러분 함수값을 체크할 수 있겠다. 다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이 된대. 0. y가 0이래. 0. y가 0이다.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이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지. 맞아, 이건 없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대요.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결과적으로 불연속점이 몇 개냐 그 말이야. 그 여기 쭉 이어져 있고 여기 쭉 이어져 있고 여기 쭉 이어져 있으니까 불연속점 마이너스 1과 끊어져 있지. 1에서 지금 불연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불연속점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겠어요? 자, 21번 문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연습해 보시고 20번 문제를 바탕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22번 문제. 자, 22번 문제는 하나 메모해 둘까? 무한 등비 급수가 연속이랑 결합된 문제가 있어. 자, 무한 등비 급수가 연속이랑 결합된 문제. 이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해법이 뭐라고 그랬지, 이거? 해법이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돼. 초항이 0일 때와 초항이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자. 이게 해법이야. 다시 제목 보세요. 무한 등비급수와 연속이야. 무한 등비급수와 연속성과 문제가 만났어. 그럼 무조건 여러분은 초항이 0일 때하고 초항이 0이 아닐 때로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이건 모르면 안 된다.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게 무한 등비급수인지 모르시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 다시 봐봐. fx 다시 보세요. fx x제곱에 1 플러스 x에 대한 x제곱에 1 플러스 x 거기 한 5 타놨다고 보셔야겠네. 여기 x제곱이 있다고 칠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제곱에 대한 다시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보죠. 이렇게. 자, 요놈의 불연속점에 대한 개수. 자, 봐봐. 지금 이 구조 자체가 무한이 더해지고 있는 꼴이야. 무한급수인데 잘 관찰해 보시면 이게 무한 등비급수인 거 아시겠지? 공비가 누구니? 잘 꼬아봐봐. 공비. 분모는 1 플러스 x제곱이 될 거고 위에는 1이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뭐 하나 더 써주시면 또 명확히 보였을 텐데 이 정도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여튼 무한 등비급수와 지금 불연속, 그 연속이랑 관련된 문제라고. 그럼 어떻게 푼다고? 첫 번째, 초항이 뭐일 때? 0일 때, 초항이 0일 때. 초항이 누구니 봤더니 x제곱이야. x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그냥 x가 0인 거지. 맞아? x가 0일 때 함수 fx는 뭐가 되나 봐봐. 0, 0, 0 여기 다 0 되니까 0이지 그냥 뭐 이렇게.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다시. 자, 초항이 0이 아니야. 그 말은 x제곱이 0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냥 x가 0이 아닌 걸로 보셔도 되지. 이것일 때는 fx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무한 등비급수 공식으로 간다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이라는 공식이 있었지. 1 마이너스 공비가 누구라고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초항이 누구죠? x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원래는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은 그 정도 알 거라고 봐. 왜?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큰 수잖아. 양수지, 양수. 1분의 1이면 1인데 얘는 분명히 양수니까 1번은 작을 거라고. 근데 양수니까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무조건 갇혀있는 공비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을 써줘도 괜찮다. 그러면 뭐 여기 분모에다가 내가 1 플러스 x제곱을 곱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x제곱을 곱하면 한번 곱해볼게요. 여기는 1 플러스 x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위에는 x제곱에 1 플러스 x제곱이 돼. 그럼 얘하고 약분 쳐지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게 누구지? 미안. 한 번 더 가야겠네. 다시. 자, 여기는 1 플러스 x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위에 x제곱에 1 플러스 x제곱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1이 사라지고 없어진 거야. 그 다음 x제곱 쳐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x제곱 플러스 1. 얘만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왜? 얘마저 약분이 되니까. 이 정도 산수는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첫 번장이 0일 때하고 첫 번장이 0이 아닐 때로 우리가 지금 fx를 나눠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fx가 있는데 x가 0일 때, 다시 말하면 초항이 0일 때는 fx가 뭐라고? 0이 되는 거고. 자, x가 0이 아닐 때는 fx가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만들어내시는 거라고. 이게 중요하다, 이거. 요거 만들어내려고 지금 우리가 이런 뻘짓거리 한 거야. 다시 봐. 무한 등비급수와 연속이 만난 문제는 초항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주시고 마지막 빨간색처럼 이렇게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불연속점에 대한 개수가 몇 개니라고 물어봤는데 이 fx 그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 봐봐. fx라는 그래프를 여기다 간단히 그려볼게. 어차피 쉬운 문제니까. 0 집어넣으면 그냥 0이래. 0 집어넣으면 0이래 여기. 근데 0이 아닐 때는 얘가 그려진다. 2차 함수.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이면서 지금 y절편이 1인 건데 여기만 뻥 뚫려 있으면 되지. 이런 그래프라고 fx가. 여기 이어져 있고 여기도 이어져 있잖아. 그럼 불연속점이 되는 건 몇 개? 한 개지, 한 개. 이 문제 정답은 한 개.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라고. 맞아? 자, 지금 우리는 쉬운 문제를 봤지만 결론적으로 이거야. 무한 등비급수와 연속성이 만났어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 됐습니까?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시작은 이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꼴로 만들어만 내시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 함수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기본 문제들이고요. 뭐 연속에 대해 약간 심한 문제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셔야지 난이도 있는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꼭 반복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쪽 한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시면 개념사에 중간값 정리라고 돼 있지? 그 중간값 정리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값. 자, 중간값 정리는 중간값 정리.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결론부터. 그 중간값 정리 옆에 쓰시고 화살표 써서 이렇게 쓰시는 거야. 풀기 어려운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수단이 중간값 정리라고 보셔도 돼. 자, 실근의 존재 유무를 파악한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힌트가 주어져. 적어도 하나의 뭐 실근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일단 중간값 정리라고 보셔도 돼. 됐지? 자, 그럼 중간값 정리는 정의가 있고 그 중간값 정리에 대한 응용이 있어. 실제로 문제 속에서 활용한다 그 얘기인데 시험에서 뭐 예를 쓰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거기 중간값 정리에 대한 정의 나와 있습니다. 그 앞쪽에 뭐 최대 최소 정리 있는데 그건 넘어가도 괜찮고요. 미분 파트에서 다시 할 거고요. 자, 중간값 정리 여러분이 꼭 정의 자체는 암기를 하셔야 돼. 자, 일단 볼게요.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다. 일단 여기 밑줄 하나 치시죠. 여기에서 연속이다. 자,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거야. 이게 1번인 거야 이제. 다음 두 번째로는 A라는 값이랑 B라는 값이 함수값이 일단 달라야 돼. 이게 두 번째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뭐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K가 있대. 뭐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K가 있대요.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쓴 거야.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K를 만족하는 임의의 C가 있대. 자, F에 C를 집어넣을 때 그 K가 나오는 값이 있대. 그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런 게 중간값 정리라고.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 해도 다시 밑줄 치시고요. 중간값 정리에 대한 정의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그래프에 대해서 함수값이 달라야 된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간단히 그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한번 그냥 만들어 보죠. 자, 대충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폐구간 AB를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A라고 잡고 여기 B라고 잡아보자 이렇게. 자, 근데 FA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여기 FA, 여기 FB라고 쓰죠 이렇게. 자, 여기 FB야. 그 FA하고 FB는 일단 함수값이 달라. 그리고 나서 FA와 FB 사이에 이미 이렇게 K가 있대. 맞지? 근데 이 K를 만족하는 X가 뭔가 존재한다며. 근데 사전에 첫 번째 정보가 뭐였어?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래. 그럼 그래프가 내 마음대로 그린다고 치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야. 이런 노란색 그래프에서 임의의 K를 딱 그렸더니 여기도 C가 될 수도 있고, 자, 여기도 C가 될 수도 있고, 여기도 C가 될 수도 있고, 여기도 C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결국에 A와 B 사이에는 C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그런 게 중간값 정리에 대한 정의라고. 정의인데 그냥 정의로 끝나는 거야. 실제 문제에서는 응용을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중간값 정리에 대한 응용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메모해 두세요. 상황은 다 똑같아. 상황은 다 똑같은데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겁니다. 다시 그냥 덮어 쓸게요. 중간값 정리에 대한 응용을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필기해 놓은 것도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그냥 보시면 돼. 첫 번째 일단 폐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어야 한다. 연속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문제 써서 바로 푸는 거야. F의 A라는 값이랑 F의 B라는 값을 곱해서 그 값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올 때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게 중간값 정리야. 다시 폐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런 fx가 있는데 그 fx에다 끝과 끝의 값을 대입했더니 곱이 음수야. 곱이 음수여야 돼요. 그럼 만약에 곱이 양수야 또는 0이야.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다는 거야. 무조건 0보다 작은 상황에서만 우리가 열려있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여기는 폐구간, 여긴 열려있는 구간이야. 열려있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게 중간값 정리에 대한 응용입니다. 그러면 이 fx라는 게 뭐냐? 어떤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fx는 0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도 있어.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 보시는 거고, 또는 fx는 gx다 라고 주어지는 문제들도 있거든. 근데 얘는 좀 바꿔주셔야 돼. fx-gx를 0이라고 해서 우리는 우변을 반드시 0이 되게끔 하는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 1단계가. 그래 놓고 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 fx라고 크게 보셔도 괜찮고 또는 뭐 hx라고 보셔도 괜찮고, 여기는 뭐 당연히 fx가 있으니까 fx 대신에 hx를 쓰셔야겠지. 거기에다가 끝과 끝의 값을 대입한다라고 보시면 돼. 괜찮아요? 이게 중간값 정리에 대한 활용입니다. 근데 이 응용 문제에서 우리가 결국에 얻고 싶은 건 뭐냐? 풀기 어려운 방정식에 대한 실근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결론은 요것만 보이시면 된다. 요것만 되면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문제를 우리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들어갈게요. 저 뒤쪽에 연습 문제 우리가 수업 중에 한번 다뤄봤던 거 있지?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연습 문제 13번과 14번 두 문제가 있어요. 13번, 14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중간값 정리가 뭔지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13번 문제. 맨 뒤쪽에 연습 문제입니다. 자, 연속함수 fx가 그래프에 5개의 점이 있대. 5개의 점이 있다. 뭐 내가 5개의 점을 대략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A점에 대한 좌표가 지금 0,5래요. 그럼 A점에 대한 좌표는 0,5니까 대충 여기 있겠지. 이렇게. 여기다 그냥 5라고 잡을게 그냥. 자, B점에 대한 좌표는 1,0이래. 여기 B점이 있겠네요. B점. 대략적인 위치 잡을 수 있겠죠. C점은 2,3이래요. 그럼 2,3이면 대충 여기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D점은 3,-1. 3,-1은 뭐 D점은 여기 있다고 칠게. E점 4,4. 4,4. 뭐 대충 여기 있다고 치죠. 이렇게. 4,4다. 여기 2점이다. 자, 함수 fx가 이 5개의 점을 지날 때 문제는 fx는 2가 0에서 4 사이에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간다. 적어도 n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때 n의 뭐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문제는 그냥 실전적으로 나온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봐. 지금 뭐 대충 지난데 뭐 내가 대충 그릴게 이렇게 대충 그렸어.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그린 거야. 이 노란색 그래프가 fx래 지금. 맞아? fx다. 문제는 되게 쉬워요. 여기 값이 지금 5야. 실제로 여기 값이 지금 4고 여기 값이 문제 3이래. 그러면 얘를 다른 각도로 보면 중간값 정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이렇게 풀 수 있어. 두 그래프에 대한 교점으로 보셔서 내가 y라는 상수함수를 딱 긋잖아. 거기 교점 탁탁탁 4개 나온다고. 끝인데 지금 우리가 13번에서 논하는 것은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 보자 그런 얘기야. 다시 봐. 질문. 이 놈 좋아 안 좋아? 이 모양 자체는 좋지가 않은 거야. 왜? 우변이 무조건 뭐가 되게끔 0이 되게끔 만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넘겨준다고.
요 방정식에 대해서 보시는 거야, 이제. 그럼 0부터 4까지인데 값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요 놈을 우리가 gx라고 할게요. g에다가 0 집어넣고, g에다가 1 집어넣고, g에다가 2 집어넣고, 여기 옆에서 좀 공간이 있는 데다 쓸까? 다시. g에다가 0 집어넣고, g에 1 집어넣고, g에 2, g에 3, g에 4. 왜? 0부터 4까지니까.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0 집어넣으시면 f0-2가 되고, 얘는 f1-2, f2-2, 얘는 f3-2, 얘는 f4-2야. 근데 봐.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아까 5였잖아. 5. 5에서 얘 빼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일단 양수야. 값이 중요한데 뭐 부호가 더 중요하니까. 얘 1에서 2 뺐어. 1 집어넣었더니 여기 0이었죠. 함수값이. 그래서 빼신 게 음수지. 이렇게. 맞아? 2 집어넣으면 아까 여기 3이었잖아. 그럼 3에서 2 빼니까 여기도 양수가 되겠죠. 자, 3 집어넣으시면 아까 3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었잖아.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되겠지. 4 집어넣었더니 4였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봐. 이 넘어가는데 둘이 곱하면 부호가 음수지. G0에 G1을 곱하면 지금 이게 음수잖아. 그 말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 그런 얘기라고. 마찬가지로 넘어가는데 G1과 G2를 곱했더니 음수야. 그 말은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여기도 실근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실근이 하나 있겠지.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최소로 만들어야 되니까 4개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간값 정리에 대한 활용이라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14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한 번 더 보시죠. 자, 14번 보시면 폐구간 0에서 2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자, 얘하고 얘를 만족한대요. 이때 fx는 0, 이것이 0과 2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겠니? 이런 게 표현 자체가 중간값 정리를 물어보는 거라고. 자, 이 구간에서 적어도 자, 몇 개의 실근이냐? 이게 지금 질문이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f에 0, f에 1, f에 2. 그래서 건너가는 부호를 관찰하시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곱했더니 음수 나왔고 얘는 곱했더니 양수가 나왔대. 그럼 봐.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럼 우리 두 가지를 나눠볼게 이제. 첫 번째 f의 0이 마이너스야. 그럼 f의 1은 1 플러스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야. 앞에서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돼. 이렇게. 맞아?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뭐냐? 얘가 플러스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죠. 그럼 f0이 플러스라고 잡았으니까 얘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빨간색 상황을 봐봐. 빨간색 상황에서 얘 마이너스다? 얘는 플러스야. 얘는 마이너스였어. 이렇게. 자, 파란색 상황 보시면 얘 플러스로 잡으면 얘 마이너스죠. 얘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건너갈 때 부호가 곱했을 때 음수, 곱했을 때 음수. 여기도 곱했을 때 음수, 곱했을 때 음수니까 얘나 똑같지? 이런 케이스든 이런 케이스든 실근이 몇 개? 2개지. 여기서 하나씩. 맞아? 이런 거 또는 이런 거니까 여기도 2개 존재하고 여기도 2개 존재, 4개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케이스든 간에 2개다. 실근은 2개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중간값 정리까지 보신 거고요. 마지막 문제가 하나 더 있어. 핵심 24번이 있는데 그 핵심 24번은 간단히 말하면 점화식에 대한 문제잖아. 근데 그래프가 등장해 있어요. 그럼 교점이 정답이다. 알파라고 수렴한다는 전제로 그냥 방정식 푸시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까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요. 자, 고생했습니다.